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삶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지 2년. 제 삶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어린 아들은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두고 군대에 갔고 넓은 아파트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 허망하고 공허한 시간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홀로 있는 감정이 아니라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여자로서의 욕망마저 마비시키는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저의 시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제가 방에서 혼자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문틈으로 저를 보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놀라움과 함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전율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서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사랑,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를 깊이 탐색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합니다. 부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저녁 시아버지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평소보다 몸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계셨던 그 모습이 자꾸만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근육질의 몸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는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해야 하는 분이라는 이성적인 생각은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묘한 긴장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의 옆으로 누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공허함은 때때로 저를 이런 은밀한 시간 속으로 이끌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지나간 옛 연인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의 얼굴, 텔레비전 속의 멋진 배우들. 그들의 모습이 잠시나마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지워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었습니다. 자꾸만 시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심지어 그날 저녁 보았던 단단한 팔뚝까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결국 저는 시아버지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고 귓가에는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아, 내일 입을 블라우스 다려놨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께서 블라우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를, 제 손의 위치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얼굴에 드러난 적나라한 표정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수치심이 저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순간이었죠.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어쩌면 미묘한 이해의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모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땅 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입에서는 겨우 그 한마디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겨우 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시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와 같은 혼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시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하나.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감히 시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칼로 썰어낼 수 있을 만큼 두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생각 끝에 나온 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던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이 사건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를 넘어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존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감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저의 삶이 무너져 내리던 지난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2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노소영입니다. 올해 43살,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0살에 만나 결혼했고 귀여운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용감한 소방관이었고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길 인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 제 삶은 흑백 필름처럼 무미건조해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갔고 저는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이 저를 맴돌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저의 슬픔과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때 시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아버지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텐데 당신의 슬픔보다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말없이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묵묵히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끓여주신 된장찌개에는 시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듯했고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은 제 마음의 한 조각을 치유하는 듯했습니다. 그저 제 옆에 말없이 앉아 제 외로움을 함께 견뎌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존재는 제 삶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환갑이 조금 지나셨지만 정말 젊어 보이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인지 50대처럼 보일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산책을 나가시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시는 모습은 저에게도 잔잔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사셨지만 항상 저희 가족을 먼저 챙기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은 제 유일한 위안이자 낙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제 삶의 버팀목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한 집에서 생활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재건축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상금은 나왔지만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전셋집을 알아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 집에 산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당신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 생활하자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외로움과 저에 대한 깊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고 방이 3개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각자의 공간을 지키며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방을 사용하고 시아버지께서는 안방을 사용하시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서 같은 공간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속옷까지 손수 세탁해 주셨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향의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여 빨래를 해주시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내놓을 때면 예쁜 속옷만 골라 입고 벗어두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묘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제 속옷을 만지고 제 채취가 밴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점점 더 편안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득 시아버지가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그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의 몸짓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셔서 온몸이 근육질로 탄탄했고 건강미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이미 제 몸은 시아버지에게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자위행위를 할 때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제 욕망을 해소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몸,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상상 속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은밀한 쾌락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은밀한 쾌락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감정일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욕망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또다시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홀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제 몸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쾌락의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문득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밖에서 그런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들켜버렸다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얼굴은 새빨개졌고 몸은 경직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안방으로 가서 나와 같이 자자.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믿고 의지하며 살자. 시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욕망을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저는 평소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항했지만 이미 제 몸은 시아버지에게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제 안의 여성적인 욕망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서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본인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외로웠고 저와 함께 생활하며 저를 서서히 여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저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분출했지만 참아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아버지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실된 사랑과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저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옷을 벗겨드렸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고 벨트를 풀어내며 그의 단단한 몸을 드러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벌거벗은 채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침대 위에 눕히고 서서히 제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고 가슴을 스치고 허벅지를 쓸어내릴 때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능숙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저를 걷잡을 수 없는 흥분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온몸을 구석구석 애무했고, 그의 등줄기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소중이를 입으로 빨아주자 시아버지의 소중이는 단단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크고 단단한 시아버지의 소중이가 제 몸에 삽입되는 순간, 저는 너무나 크고 꽉 찬 느낌에 주체할 수 없는 황홀감과 함께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욕망이 폭발하듯 분출하며 우리는 30분 동안 환상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침대는 우리의 열기로 가득 찼고 우리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밤은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이자 안식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꾸준한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아갔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남녀로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음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은밀한 손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잠든 밤늦은 시간, 몰래 부엌으로 나와 짧은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들은 취직을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하여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우리는 다시 같은 방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떨어져서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선도, 어떤 비난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옆에 잠들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서로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깊고 강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